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대해서 알코올 외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평상시에 고열량의 식단을 가지거나 고탄수화물 식이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에게서 이것이 충분히 신체 활동이나 운동을 통해서 해소가 되지 못하게 되면은 네. 내장 지방의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쌓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복부 안에 자리를 잡는데 간에도 같이 지방 성분이 쌓이게 되면서 지방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밖에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을 하거나 스테로이드제나 여성 호르몬 제제 내지는 암로디핀과 같은 고혈압 약물이나 아미오다론과 같은 부정맥 약에 의해서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증상 어떤가요? 대부분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드물게 피로감이랄지 권태감이랄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은 거의 증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정기적인 검진만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크게 혈액 검사와 조직 검사, 영상 검사가 있는데요. 네.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AST나 ALT나 뭐 빌리루빈과 같은 여러 간 기능의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고, 근데 이것이 간 기능이 저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지 어떤 이유에서 간 기능이 저하되는지를 알려주지를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병력 청취나 좀 자세한 혈액 검사 내지는 영상 검사, 조직 검사 등을 통해서 어떤 이유에서 간 기능이 떨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그 지방간의 침착 정도나 염증이 일으키는지 여부 내지는 섬유화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치료 방침과 예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지방간 질환의 중증도를 평가하는데 제일 정확한 것은 간 조직 검사입니다. 하지만 조직 검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비싸기도 하고 출혈이나 통증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높고 간의 일부 조직만 채취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간 전체의 기능을 대변을 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비침습적으로 지방간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검사법들이 개발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단을 받은 후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체중 감량과 식이요법, 운동, 약물 치료, 그다음에 수술과 내시경 시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체중 감량인데요. 5% 정도, 본인의 체중의 5%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은 간 안에 있는 지방의 함유량이랄지 염증 정도가 개선이 되는 것이 뚜렷이 눈에 보였고 7%에서 10%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 조직학적 개선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하지만 무조건 체중 감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최근에 한 논문에서는 그 일주일에 1.6kg 정도의 급격한 다이어트를 시행한 사람에게서 오히려 간 내 염증 정도랄지 섬유화 정도가 악화되는 소견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그 체중 감량은 좋지가 않고 되게 한 달에 1kg에서 1.5kg 정도의 점진적인 체중 감소를 하는 것이 나중에 다이어트 이후에도 그 체중을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이렇게 나뉘는데요. 뭐 모든 운동이든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일단 기준점을 좀 권유를 드리자면은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좀 약간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되게 걷기 운동이나 조깅, 뭐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뭐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그 근육 단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환자들이 이런 앞에 말씀드린 마른 비만, 그러니까
체형은 날씬하긴 한데 지방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분들은 대개는 근육량이 적어서 기초 대사량이 적기 때문에 흔히들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근육량을 키워서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간 질환이 있을 때 환자분들이 되게 간이 좋아지려면은 어떤 것을 먹어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그런 경우에는 뭘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건강한 식단과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식단이 도움이 되느냐. 뭐 2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과일을 적게 먹자입니다. 아, 과일도 적게 먹어요? 네. 오. 그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일단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쌀이나 뭐 빵과 같이 그런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거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과일은 대부분 뭐 비타민 함유량도 많고 많이 먹을수록 우리 몸 안에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섬유질도 높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일 안에도 과당이라고 하는 당 성분이 있기 때문에 당이 있죠. 사과나 배 같이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예. 과일을 과량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